지금 XRP를 들고 계신 분들 솔직히 계좌 열어보기가 편하지 않으실 겁니다. 호재는 계속 나오는데 가격은 생각보다 무겁고 시장은 조금만 흔들려도 또 빠지는 거 아니냐는 불안감이 먼저 올라오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XRP에서 정말 중요한 건 단순히 오늘 가격이 몇 퍼센트 올랐느냐 내렸느냐가 아닙니다. 2026년 7월 7일 기준으로 XRP는 약 1.05달러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가격만 보면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 뒤에서 움직이는 바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XRP의 추신 흐름을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 규제 흐름. 두 번째, XRP ETF 자금 흐름. 세 번째, 리플이 준비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과 기관 결제 인프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금 XRP뿐만 아니라 다른 현물 종목에 물려 계신 분들까지 어떻게 점검받으실 수 있는지 안내해 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의 클래리티 법안입니다. 클래리티 법안은 쉽게 말해 디지털 자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 그리고 SEC와 CFTC 중 누가 관할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정리하려는 법안입니다. 이게 왜 XRP에 중요하냐면 XRP는 오랜 기간 규제 불확실성 때문에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클래리티 법안은 미국 하원을 초당적 지지로 통과했고 디지털 상품과 디지털 증권의 구분, 거래소의 등록과 공시, 소비자 보호 기준까지 포함하는 구조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냉정하게 봐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 직전이라고만 보기에는 아직 상원 쪽에서 의견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 이자 지급 문제와 은행권, 크립토 업계의 이해관계가 부딪히면서 백악관 회의에서도 완전한 합의가 나오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이겁니다. 이미 끝났다가 아니라 드디어 제도권 문앞까지 왔다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기관 자금은 확정된 뒤에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가장 불확실해 보이는 구간에서 먼저 포지션을 잡고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중이 아직 아니야 라고 말할 때 큰 돈은 이제 곧 열릴 문을 보고 움직인다는 거죠. 두 번째로 봐야 할 건 XRP ETF 자금 흐름입니다. 많은 분들이 XRP 가격만 보고 왜 안 오르냐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ETF 자금 흐름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2026년 5월 XRP ETF는 강한 자금 유입을 보였습니다. 5월 중순에는 주간 기준으로 6,050만 달러의 유입을 기록했고 누적 순유입도 14억 달러를 넘어섰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6월 초에는 단기 순유출도 있었습니다. 6월 3일 XRP ETF에서 534만 달러 순유출이 발생하면서 5주 연속 유입 흐름이 한 차례 꺾였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하루 빠졌냐 들어왔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XRP가 이미 제도권 투자 상품 안에서 자금 흐름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XRP를 사려면 직접 거래소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ETF라는 통로를 통해 기관과 일반 투자자들이 더 익숙한 방식으로 XRP에 접근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건 XRP가 단순한 코인에서 제도권 금융 상품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리플이 준비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과 결제 인프라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RLUSD가 커지면 XRP는 필요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 질문들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반대로 봅니다. RLUSD는 XRP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리플 생태계 안으로 기관 자금을 끌어들이는 입구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리플 공식 자료에 따르면 RLUSD는 미국 달러에 1대1로 연동되도록 설계된 스테이블 코인이고 XRP 레저와 이더리움에서 발행됩니다. 또한 현금과 현금성 자산으로 준비금을 보유하고 1대1 상환 구조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RLUSD의 상당한 공급량이 XRP 레저 위에 올라와 있고 XRPL 내 RLUSD 공급이 30일 동안 증가했다는 데이터도 나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앞으로 금융기관들이 디지털 달러, 토큰화 자산, 국경 간 결제를 다루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건 속도만이 아닙니다. 신뢰입니다. 준비금이 명확한가, 규제를 충족하는가, 실제 결제 인프라와 연결되는가, 기관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인가, 이 기준을 만족해야 큰 돈이 움직입니다. 리플은 이 부분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리플은 2015년 스테이블 코인 결제 플랫폼 레이를 2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했고 이 인수는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결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됐습니다. 또한 리플은 프라임 브로커리지 기업 히든로드 인수도 추진하며 기관용 금융 인프라를 확장해 왔습니다. 히든로드 인수는 XRP 레저와 RLUSD를 기관 금융 영역으로 연결하려는 전략과 맞물려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걸 단순한 호재 기사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리플은 지금 단순히 XRP 가격 올려주세요를 외치는 회사가 아닙니다. 스테이블 코인, 기관 결제, 프라임 브로커리지, 국경 간 송금, 토큰화 자산까지 하나의 금융 인프라로 묶어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완성되면 XRP는 단순한 투자 자산이 아니라 그 인프라
안에서 유동성과 결제 기능을 담당하는 핵심 자산으로 다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XRP 가격이 답답한 이유는 뭘까요? 간단합니다. 시장은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안은 아직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고 ETF 자금도 매일 일정하게 들어오는 건 아니며 RLUSD와 기관 인프라 역시 성장 중인 단계입니다. 하지만 투자에서 가장 큰 수익은 항상 모든 것이 확정된 뒤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불확실성이 남아있지만 방향성이 뚜렷할 때, 그때가 가장 중요한 구간이 됩니다. 지금 XRP는 딱 그런 구간에 있습니다. 가격은 무겁고 대중은 지쳐있죠. 하지만 제도권의 문은 열리고 있고 ETF 자금 흐름은 이미 만들어졌고 리플은 스테이블 코인과 기관 인프라를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움직이는 자산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첫 번째, XRP를 보유하고 있다면 무작정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내 평단가와 비중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평단이 낮은 분과 고점에서 들어간 분의 전략은 완전히 다릅니다. 두 번째, XRP만 보는 것도 부족합니다. 리플 생태계, ISO 2002, 스테이블 코인, 기관 결제 인프라와 연결된 주변 종목들도 함께 봐야 합니다. 세 번째, 지금 물려있는 종목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이게 오늘 영상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XRP만 들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다른 현물 종목에 물려 있으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뭐 시바이누, 도지, 페페, 솔라나, 에이다, 체인링크, 온도, 폴리메쉬 또는 이름도 잘 기억나지 않는 알트코인까지 호재만 믿고 들어갔다가 아직도 마이너스인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어떤 종목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종목은 시장이 좋아져도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좋은 기회가 와도 내 돈은 계속 물린 종목에 묶여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XRP 이야기만 하고 끝내지 않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물려있는 현물 종목들도 같이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을 더 가져갈 만한지, 어느 구간대가 가장 중요한지, 반등이 나오면 어디를 봐야 하는지,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종목인지, 아니면 반등 시에 비중을 줄이는 게 나은 종목인지, 이 부분까지 최대한 현실적으로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한번 눌러보세요. 제가 여기에 구글 폼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이 링크로 들어오신 뒤에 간단한 설문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물려있는 종목이 있다면 종목명과 평단가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단에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확인한 뒤에 그 종목을 더 가져갈 만한 것인지, 어느 구간대가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리스크를 조심해야 하는지까지 정리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무조건 버티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손절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종목이 살아날 수 있는 종목인지, 아니면 기회비용만 잡아먹고 있는 종목인지 구분을 하는 겁니다. 이걸 구분해야 다음 장에서 제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XRP는 2026년 7월 7일 기준 약 1.05달러 부근에서 답답한 가격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가격 뒤에서는 중요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클래리티 법안은 아직 완전히 끝난 이슈는 아니지만 미국의 디지털 자산 규제의 핵심 쟁점으로 시장의 방향성을 바꿀 수 있는 법안입니다. 세 번째, XRP ETF는 이미 제도권 자금 흐름을 만들고 있으며 단기 유출입보다 중요한 건 XRP가 투자 상품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RLUSD와 리플의 기관 인프라 확장은 XRP 생태계를 단순 송금 코인에서 디지털 금융 인프라로 확장시키는 중요한 흐름입니다. 다섯 번째,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XRP만 보는 게 아니라 내 현물 계좌 전체를 점검하는 겁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누르시고 그룹홈 링크로 들어오세요. 간단한 설문 체크하시고 물려있는 종목명과 평단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확인하고 그 종목을 더 가져갈 만한지, 어느 구간대가 중요한지까지 함께 체크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장은 늘 모두가 포기한 뒤에 다시 기회를 줬습니다. 하지만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그 기회를 눈앞에 두고도 잡지 못합니다. 지금이 바로 내 계좌를 점검하고 다음 흐름을 준비해야 할 시간입니다.